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의 홍광철입니다. 제 방송에 들어와서 안 좋은 댓글들을 다시는 걸 제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글 같은 걸 써야 다른 분들도 보시도록 놔두는 겁니다. 요즘은 필요인 우류사님이 댓글을 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필요인 우류사님이 다신 댓글들을 보게 되면 피곤이 싹 그쳐야 되겠는데 갑자기 피곤이 몰려옵니다. 눈만 버리는 이런 댓글들을 제가 왜 놔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다른 분들이 안구 정화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댓글들은 삭제해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필요인 우류사님도 피로가 싹 그치는 그런 댓글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들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땅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댓글들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땅굴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관건은 나라의 국군이라고 생각한다. 인공기가 내걸리는 건 쉬운 일이다. 대한민국도 월남과 같은 패망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새터민 분들한테 땅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체코 대사로 계셨던 분이 땅굴 현장에도 직접 왔다 가셨는데 밑에서 들리는 소리가 땅굴 작업하는 소리가 안 맞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체코 대사가 하는 말이면 다 진립니까? 대체로 이런 양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국가는 운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越南은 패망한 게 아니고 부패한 남부越남 정권을 박살내고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남부越남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부越남과의 전쟁에서 졌죠. 정권이 부패하면 이렇게 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터민 분들도 땅굴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북한 정권을 싫어하시는 탈북자분들도 부정한다는 건 이 땅굴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땅굴은 왜 바보 같은 생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에도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땅굴은 남한 정부의 조작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근무한 친구들, 그리고 공병부대에서 근무한 친구들은 남한에서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보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땅굴로 인민군을 들여보낸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굴은 자동차들이 다니는 터널처럼 넓지도 않습니다. 입구에 기관총 함정만 설치하면 그 터널로 진입한 인민군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모두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딱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이 기관총만 가지고 지켜서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땅굴로 유생영양을 투입하게 되면 인민군은 이런 위험들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땅굴로 유생영양을 들이밀자게 되면 적들이 땅굴을 판다는 걸 몰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층은 하강 편마함과 변성태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국군이 모르게 꽃갱이를 이용해서 팔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땅굴 작업하려게 되면 적어도 차감기, 압축기 이런 기계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가동할 수 있는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차감기를 이용해서 발파구멍을 뚫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군이 자기 발밑에서 인민군이 발파를 진행하고 땅굴을 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전 대한민국 국군이 그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뒤쪽에서부터 서울까지 땅굴을 파자게 되면 60km를 넘게 파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버럭만 해도 몇백만 톤이 됩니다. 인공지구 위성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양의 그 버럭을 인공지구 위성이 모르게 처리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비행기로 평양에 간 적이 있죠. 그때 남조선 대통령이 비행기로 평양에 온다고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가 나서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오면서 군사분계선 지역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구간에 있는 군사시설물들에 대한 공중 촬영을 진행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인공지구 위성이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있는데 공중 촬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랬습니다. 이건
위성 촬영을 피하지 못한다는 건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데는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한강 이런 강들과 수많은 개천들이 있습니다. 땅굴을 파려게 되면 이런 강들과 개천들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땅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하수들을 퍼내려게 되면 대형 양수기들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퍼내야 되겠죠. 그리고 땅굴은 지하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점점 많아집니다. 인민군이 땅굴을 파다가 지하수에 익사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땅굴을 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완전 무장한 인민군이 좁은 땅굴로 일일러 서서 달려옵니다. 서울까지 6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km만 달려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km만 그 땅굴로 일일러 서서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도 이 땅굴 안에 이 산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투에 진입하기 전에 그 땅굴 안에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지하철에 우리 한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기구들이 뭐 관상용으로 멋으로 설치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제일 긴 터널은 남한에서는 금강산 발전소로 불리죠. 북에서는 안변 청년 발전소 물길구리라고 부릅니다. 그 굴이 제일 깁니다. 북한에서는 백리 물길구리라고 부르거든요. 직선거리로 약 40km가 넘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지시로 1986년 10월에 그 공사가 시작됐는데 1996년 9월에야 그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본구를 파려게 되면 옆에서 자국갱들을 팝니다. 자국갱들을 파거든요. 그걸 전군이 달라붙어서 했습니다. 인민군이 달라붙어서 각 군단 병종사령부별로 모두 구간을 떼준 거죠. 그래서 군단 사령부, 병종사령부별로 옆에서 자국갱을 뚫고 들어와서 기본구를 파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버럭도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1994년부터 전군이 달라붙어서 2년 동안 개미 역사를 해서 1단계 물길 공사를 끝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드러나 있는 남침용 땅굴은 누가 뭐 때문에 판 거냐? 그건 저도 모르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남북 간이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이 실행되게 되면 그때는 해명될 겁니다. 남과 북은 전쟁이라는 민족 성전이 세월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민간인 삭살, 그리고 또 전쟁 발발의 책임, 테러로 인한 사망, 간첩 조작 사건,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천안함 사건 같이 이런 많은 의문사와 사회적 갈등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리고 또 이 사회적 갈등들을 선거에 이용해서 정권을 잡는 데 이용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죠. 문제는 이런 사회적 갈등들과 의문들은 남과 북이 전면 개방하고 자유왕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에 대한 가짜 뉴스들에 대한 검증 방법은 남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면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